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트로이 목마 찍힌 중국 크레인, 국내 항만시장서 퇴출 추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국이 잠재적인 스파이 장비로 지목한 중국산 항만 크레인이 국내 시장에서 퇴출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각 지역 항만공사들이 신규 크레인에 대해서는 국내 기업에만 발주받겠다라는 방침을 세우고 있기 때문이죠. 정부도 국내 항만 시장을 잠식한 중국산 크레인에 대한 보완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항만공사가 이렇게 발주를 하겠다는 방침을 세웠고 이것을 제도적으로 중국산 크레인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막는 이런 것들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번 결정을 통해서 국내 업체들의 역량 강화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 트로이 목마 찍힌 중국산 크레인, 국내 항만 시장서 퇴출 추진입니다. 1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인천항만공사는 최근 항만 운영사에 선정 시 국산 크레인 도입 계획이 있는 업체를 우대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자, 보시면 국산 크레인 도입 계획이 있는 업체를 우대하기로 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운영사 선정 방식에서부터 국산 크레인을 도입하겠다라고 밝힌 기업에 가점을 주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인천항만공사는 올 상반기 내 모집할 입주 기업부터 이 같은 방침을 적용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미 설치된 크레인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 그러나 새롭게 설치된 크레인 그리고 노후된 크레인을 교체하는 이러한 작업에서는 새로운 크레인으로 도입하겠다라는 그런 말이죠.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통상 항만 운영사 선정에는 복수업체가 신청을 해서 미세한 점수차로 당락이 결정된다라고 하면서 가점을 통해 충분히 국산 크레인 도입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항만공사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산항만공사는 올 하반기 준공 예정인 2-5단계 컨테이너 부두에 설치될 항만 크레인 전량을 국내 업체에서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초 부산항만공사는 2-5 관련 내부 문서에서 국내 크레인을 도입한다라는 취재 문구를 기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죠. 공사 측은 2026년 준공 목표인 2-6단계 부두 역시 크레인 전량을 국내 기업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부산항만공사 관계자는 항만이 국가기관 시설인 만큼 외산의 장비 과점에 대한 문제의식이 이미 있었다. 2-6단계 부두도 2-5단계 부두와 동일한 기조로 크레인 발주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항만공사들이 신규 크레인 도입에 국산품으로 제한을 하려고 할까요? 그것은 바로 안보 우려 때문입니다. 지금 크레인과 같은 경우도 거기에 물건을 나르죠. 물건이 무엇이 들어오고 나가는지 정확하게 알려지는데 이것이 찍혀서 전송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불안감 때문이에요. 미국 정부는 최근 자국 항만의 중국산 크레인이 첨단 센서로 군사물자, 운송 정보 등 군사 기밀을 수집한다라고 하면서 대책 마련에 착수한 상황입니다. 미국이 우려하는 업체는 자국 항만 크레인 시장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 국영기업인 상하이 전화중공업, 약자로 ZPMC라고 불립니다. 이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닌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국내 항만 크레인 877기 중 427기, 즉 48.7%가 ZPMC의 제품입니다. 자, 지금 국내 항만 크레인 현황이라고 보는데 전체 크레인 수를 보더라도 한국의 크레인보다 중국의 크레인이 훨씬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본계 크레인은 거의 없고 미국계 크레인도 없는데 한국과 중국의 크레인이 비율이 훨씬 높은 상황에서
오히려 중국계가 한국계를 누르고 있는 상황이죠. 자, 지금 ZPMC 코리아에서 갈무리를 해온 그림인데요. 지금 삼성중공업에도 뭐 BNTC, 한진해운, 부산국제신항, 현대부산신항항만, 부산신항만, 현대해운, 허치슨 부산컨테이너터미널 부산신항, 그리고 한진해운의 광양터미널, 광양철송장, 뭐 한국국제터미널, 이러한 모든 곳들에 ZPMC의 제품이 들어갔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도 국가정보원 중심으로 중국산 크레인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갔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결과가 이르면 올 상반기 6월 이전에는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후속 대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이미 밝힌 상황이죠. 현재 ZPMC는 전세계 크레인 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고, 미국에서만 전체 STS 크레인의 80%를 점유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ZPMC가 전세계 크레인 시장을 석권한 것은 바로 저가 정책, 중국 내수 시장을 발판으로 완벽하게 점령했던 ZPMC가 지금 규모의 경제죠.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저가로 세계의 크레인 시장을 밀고 나가고 있는 형국이에요. 국내 항만공사들이 잇따라 국산 크레인 도입에 방침을 세우는 것은 중국산 크레인 과점에 대한 문제의식 때문입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국내 항만 크레인 876기 중 54.6%인 478기가 중국산으로 집계됐습니다. 중국 크레인 업체들이 2000년대 초반 국내 시장을 빠르게 진출한 후 빠른 속도로 점유를 확대해온 결과로 알려지고 있죠. 478기 중국산 중 국영기업인 상하이전화중공업 제품은 427기로 한 80%가 지금 ZPMC의 제품. 이것은 두산 에너빌리티, 현대중공업 등 국내 기업이 생산한 크레인 대수인 389기를 모두 합친 것보다 38기가 더 많았습니다. 국내 최대 무역항인 부산항에 설치된 ZPMC의 크레인은 무려 298기로 전체 크레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55%가 넘었죠. 심지어 주한미군이 군사물자를 들여오는 평택 당진항에도 ZPMC 크레인이 21기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2021년까지 국가방첩보안센터, National Counter Intelligence and Security Center, NCSC 센터장을 지낸 윌리엄 에바니아는 중국산 크레인이 제2의 화웨이가 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제 국내 항만공사들의 이번 새 방침에 따라서 중국산 크레인의 비중은 자연스럽게 낮아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항만업계 관계자는 항만공사가 지난해부터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국제 입찰 의무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경제 입찰 공고 시 국내 기업으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듯 국산 크레인의 도입 결정으로 국내 크레인 생태계의 변화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자연스레 국내 크레인 산업의 발전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부산항의 경우 2020년 크레인 붕괴 당시 ZPMC 기술진 내 입국이 지연이 되었기 때문에 복구 작업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만약 국산 항만 크레인이 공급이 되면 해외 부품과 기술진을 의존하지 않아도 유지 보수 작업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커다란 장점이 되는 것이죠. 이 때문에 정부의 항만 기술 국산화 정책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서 해수부는 올 1월 스마트 항만 기술 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 전략의 주요 내용은 2031년까지 국내 기업에서 글로벌 스마트 항만 시장 점유율을 10%까지 끌어올린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노후화된 항만 크레인 교체 수요가 국내 기업에 집중이 된다면 매출 증대와 함께 R&D 투자도 늘어나 이는 결국 기술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판단 때문이죠. 해수부는 지난해부터 2031년까지 10년 동안 국내 항만 크레인 수요가 2조 2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중국산 크레인 전수조사의 결과에 따라 후속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고 연내 기존 중국산 크레인에 대한 조치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될 것은 신규 크레인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설치가 된 중국산 크레인이 어떻게 될 것이냐도 또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미국에서는 중국산 크레인에 대한 보안 우려가 제기된 후에 터미널 운영 시스템 등 소프트웨어를 비롯해서 크레인 자체를 교환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에서도 중국산 대형 크레인의 터미널 운영 시스템 TOS 등 소프트웨어를 교체가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소프트웨어 교체를 통해서 중국이 이것을 백도어를 통해서 중국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을 원천적으로 방어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고 여기에 보안 시스템까지 올리게 되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이 나오고 있죠.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크레인 보안의 핵심은 하드웨어가 아닌 항만 운영 시스템과 같은 소프트웨어이다. 가능한 한 빨리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전수조사를 추진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하드웨어인 크레인 자체는 그대로 놔두고 특별히 항만 운영 시스템과 같은 소프트웨어를 통째로 바꿔버리는 그러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점이죠. 자, 지금 보시면 항만별 중국산 크레인 현황을 보면 포항항 7개, 울산항 15개, 부산항 327개, 광양항 16개, 그리고 평택 단진항 22개, 인천항 91개 순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글로벌 크레인의 시장 규모를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이렇게 크레인이 많이 세워지고 있고 항만 국가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죠.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발전해서 세계적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문제는 저가 공세를 하고 있는 중국 업체들입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중국산 크레인 퇴출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ZPMC 등 중국 크레인 업체들은 탄탄한 중국 내수 수요를 등에 업고 가격 경쟁력은 물론 기술 경쟁력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렸기 때문이라는 분석 때문이죠. 이와 같은 접근은 고속열차, 디스플레이, 조선업에서의 현재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중국 업체들 때문에 경쟁력을 잃어버린 한국 업체들입니다. 국내 크레인 업체들은 2000년대부터 중국 굴기에 밀려 모터 등 크레인의 주요 부품을 수입산에 의존하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이죠. 당장 국산 크레인을 도입해도 정작 핵심 부품인 모터나 이러한 것들이 다 외산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낮은 가격의 모터와 같은 경우도 물론 이것도 규모의 경제에 속하기 때문에 많이 판매되는 모터와 같은 경우는 가격이 더 저렴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모터를 만들어서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러한 크레인과 같은 경우는 고출력 모터이기 때문에 특별한 목적 모터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크레인을 팔아야 되는데 이러한 우리나라의 역량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까지 있습니다. 또한 문제는 또 하나가 있죠. 중국의 반발. 당초 중국 정부는 미국이 중국산 크레인을 잠재적 스파이 도구로 지목하자 피해 망상적 시도라고 하면서 반발한 적이 있었습니다. 허용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중국의 반발할 빌미를 주는 것은 피하기가 어렵다. 결국은 중국은 반드시 반발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하지만 전수조사를 통해서 중국산 크레인이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입증이 된다면
중국도 반대할 명분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허용훈 교수님의 말씀은 맞지만 중국은 이렇게 입증한다 할지라도 자기들이 잘났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반발은 당연히 나올 것이다 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미국이 최근 제정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서 자국 항만 장비에 보조금을 주는 조항이 담겼다. 항만공사에 국제 입찰 의무가 없는 만큼 통상 규범상 문제될 사안이 없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 항만의 장비, 이것은 지금 국제 입찰 의무가 없는데 굳이 우리나라에서 이런 국제 입찰을 할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지금 ZPMC 같은 경우는 ZPMC 코리아를 만들어서 우리나라 업체와 지금 협업해서 지금 나가고 있는데 이것도 완전히 자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지금 보시면 우리가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고 스파이 노릇을 할 수 있는 CCTV나 CCTV도 지금 화웨이께 거의 잘린 상황이죠. 화웨이 지금 드론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여러가지 화웨이 제품, 중국의 스마트폰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 조심해야 돼요. 지금 AI 시대로 넘어가고 있고 챗 GPT 시대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의 무제한 수집이 이제 가능한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중국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우리나라의 기술은 털털 털리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챗GPT에 대해서 지금 주의를 하라라고 지금 내부 문서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굳이 문제가 되는 중국산 크레인을 반드시 써야 되냐. 그리고 이러한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이것을 반드시 막아내야 되는데 다시 크레인을 짓고 소프트웨어 중국산 크레인을 달고 여기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자체를 다시 한국산으로 바꾸고 이러한 것을 굳이 할 필요가 없이 한국산 크레인을 짓고 여기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는 한국산으로 하고 그리고 가격도 제대로 줘가면서 한국 기업을 키우는 것,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한국의 결정 그리고 미국의 결정, 물론 지금 한국이 계속 미국을 따라가고 있고 이번에 추경호 부총리죠. 추경호 부총리도 지금 미국에 방문을 해서 우리나라 어려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국을 따라가야 되지만 전 미국바가 아닙니다. 미국바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고 물론 적성국인 북한과 중국을 가까이 할 필요는 개인적으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